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하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치료하고 있다 보니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외국에 거주하시는 환자분들도 가끔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한국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올리는 컨텐츠들이 거의 한글로 작성이 돼 있죠. 그래서 찾아보고 문의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외국에 계시는 한국 재외교포 분들이세요. 본인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가족들이 앓고 계시는 경우죠. 가끔 배우자가 외국인이어서 진료를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죠.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처음 진료는 한국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대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해야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 아예 한국에 못 오셔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귀국하셔서 대면 진료를 하게 됩니다. 마침 최근에 있었던 환자의 치료 사례를 한번 보면서 외국에 계신 환자 진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입니다. 2024년 7월에 내원하신 여자 환자분입니다. 유럽으로 이민 가셔서 유럽에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2023년 12월 말에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갑자기 나빠졌는데 항생제를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대요. 2024년 2월에 유럽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직장 쪽에 염증이 발견되었고 살로팔크를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일주일 정도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인 부데소나이드 좌약을 다시 처방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초반에 잠시 효과가 있다가 다시 효과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5-ASA 제제를 복용하고 잠시 호전되고 다시 악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잠시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정보를 찾으시다가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찾으셔서 2024년 여름에 예약을 하고 오신 거죠. 대변은 하루에 5, 6회, 가스와 혈변, 점액변이 있다. 급박변이 있다. 변이가 느껴지면 1, 2분을 참기가 힘든 거죠.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를 하는 것 같다. 식욕이 좋지는 않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인후 이물감이 많이 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추위를 타고 입이 마른다. 눈이 건조하다. 등등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딱 20일 정도 한국에 계시다가 다시 출국을 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치료 초반 3개월 동안 50% 이상 좋아지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환자한테 딱 맞는 처방, 지금 내 몸에 정확하게 필요한 처방을 찾아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증상이 명확한 경우는 이게 쉬운데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처방, 한의사들은 적방이라고 부르는데 적방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최소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처방을 써야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20일밖에 안 계신데요. 20일 뒤면 출국하셔야 된대요. 시간이 좀 촉박하죠. 최소 한 달, 두 달 정도는 있어 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약을 더 자주 복용하면서 반응을 봐야 되죠. 보통 제가 하루에 2첩, 2팩씩 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복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3팩을 복용하시라고 했어요. 일단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상부 소화기 문제와 염증을 함께 치료하는 처방을 썼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해서 10일 동안 복용하셨는데 호전이 없어요. 긴장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염증을 더 치료하는 처방으로 바꾸어서 드리고 또 하루에 3번 11분을 복용하셨는데 이번에도 호전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출국하실 날짜가 된 거예요. 처방을 2개를 썼는데 효과가 없네요. 너무 긴장되죠. 그러면 이제는 다른 처방을 써야 될 차례인데 이제 출국하셔야 되는 거죠. 환자분과 충분히 상담하고 처방의 순서가 있으니 A 처방, B 처방이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C 처방을 드릴 차례이다.
출국하시면서 약을 가지고 가셔야 되니 이 약을 2달분을 드리겠다 하고 처방을 바꾸어서 약을 2달분을 가지고 출국을 하셨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린 게 아니어서 좀 긴장되기는 했죠. 그리고 카톡이 왔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국제 전화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한의원에 등록된 핸드폰으로 카톡 연결을 많이 합니다. 생활 시간대가 달라도 서로 연락할 수 있고 미리 약속을 정해서 카톡 전화를 하면 연락하기가 쉽죠.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고요. 여튼 그래서 이분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죠. 외국에 가지고 간 약을 복용하고 10일도 채 안 돼서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하루 대변 횟수는 한두 번으로 정상입니다. 대변 신호가 좀 급하게 오는 경향은 있지만 병적이지는 않습니다. 약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처방이 잘 맞으니까 증상이 급격하게 좋아졌죠. 가끔 이런 걸 보고 한약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느니 어쩌니 말이 많은데 그만큼 한약이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경우 이분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던 분이었는데 한약에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효과가 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분이 조금 잘못하고 계시는 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조금 실수를 하고 계시죠. 2달분 한약을 지어갔는데 한 달 복용하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나머지 약은 얼려놓고 보관하려고 한다. 여기서 좀 문제죠. 이분이 2024년 8월 초에 검사한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와 대변 자멸 반응 검사가 양약을 복용 중이셨는데도 수치가 높았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증상이 호전되어서 대변 횟수가 정상이 되고 혈변, 점액변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게 정상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한걸음 한의원에서 치료 목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로 임상적인 증상에 관해 모든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검사상 수치에 관해 혈액검사, 대변검사상 수치가 정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내시경상에 관해 내시경으로 보아도 완전히 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두는 이유가 염증이 줄고 줄어서 아주 작아지면은 나중에는 임상적인 증상은 완전히 없어져요. 정상인 같죠? 그런데 검사, 특히 대변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와요. 이거를 다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두면 다시 악화되죠. 그래서 염증 수치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상이 된 것 같으니까 한약을 더 복용하지 않고 남은 약을 얼려놓겠다고 하시죠? 이래도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 유럽에서도 당연히 병원에서 대변 검사를 할 테니 찾아가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을 알아들으시고 약 복용 계속 하시고 검사 수치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시겠다 하고 답을 주셨어요. 외국에 계시면 이런 게 조금 불편해요. 나라마다 의료 환경이 다 달라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만큼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걸림돌이 되기는 된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충분하고 금방금방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면 되고 검사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한약 달여서 보내면은 거의 다음날 도착하니까 이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치료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좀 달라요. 일단 한약을 오늘 보내도 대부분 일주일씩 걸립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등 웬만한 데는 다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국제 배송이라는 게 대부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한약을 보내도 일주일 뒤에나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과를 보고 한약을 드리기 때문에 약을 2주분씩 나눠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보내려면 운송료 때문에 2주분씩 나눠서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분씩 보냅니다. 이분이 나중에 약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지인분이 계셔서 거기로 저희가 한약을 보내고 그분들이 보내시면 저희는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약이라서 국제 배송이 되다가 터지면 한약이 새잖아요? 그러면 바로 반송됩니다. 그래서 포장을 아주 잘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외국에 한약을 자주 보내니까 아예 대행하는 업체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양 포장이라고 여기에 부탁드리면
알루미늄 깡통에 넣어서 보내시는데 이것의 장점은 일단 가다가 터져도 깡통 안에서 터지니까 밖으로 새지 않아서 반송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 같은 곳의 일부는 관세가 따로 붙는 나라들도 있죠. 운송료도 좀 많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때그때 환율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약의 경우에는 지금 농축 한약으로 만들려고 지금 성분과 함량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유럽에서 오신 해외 동포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를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에 계시면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진료를 생각하고 계시면 첫 번째, 한국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오세요. 제가 치료하는 것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약을 주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진찰을 통해서 처방을 하고 그리고 그 처방이 잘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달, 3달 정도면 충분하고 안 되면 한 달이라도 정 안 되면 20일 정도라도 있으면 좋겠다. 처방에 A, B, C 플랜이 있습니다. 일단 적방을 찾아내고 나면 그 뒤로는 좀 쉽다. 두 번째, 외국에서 연락은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된다. 세 번째, 약은 보통 지인분이 가지고 가실 때 가져다 주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국제 배송을 하는데 운송료가 좀 나온다. 국제 배송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 나라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 네 번째,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특성상 약은 4주, 8주 분량으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있으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당연하겠지만 적절하게 치료하면 좋은 효과가 난다. 제가 외국인 배우자도 치료해봤거든요. 외국인들도 한약 먹고 똑같이 치료가 됩니다. 다 사람인데 당연하겠죠. 자, 오늘은 외국에서 오신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를 놓고 치료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특성을 잘 파악해서 치료를 해주어야 되죠.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